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중동 뉴스를 확인하시나요? 그런데 2026년 1월, 유가를 흔든 건 중동이 아니라 남미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이 단 3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날 국제 유가는 배럴당 3달러 급등했고 신흥시장 ETF는 2% 이상 흔들렸습니다. 원자재에 투자하신 분들은 알림창을 보며 당황했을 겁니다. 반면 일부 헤지펀드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포지션을 재조정했죠. 같은 뉴스,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베네수엘라 작전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어렵게 들리시죠? 사실 이건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외교부 안전공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나 군사행동이 실물 자산의 공급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죠. 2020년대 들어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과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건 기억하시나요?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확인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3천억 배럴 이상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죠.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붕괴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한때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가 50만 배럴도 못 뽑는 상황이 됐죠. 마치 최신형 주유기를 갖춘 주유소가 운영자가 없어서 문을 닫은 격입니다. 2020년 1월 초 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이 베네수엘라 주요 석유시설 확보 작전을 전격 실행했습니다. 공식 명분은 인도주의적 개입과 에너지 안보 확보였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다른 속내를 읽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죠.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돼 오전 6시에 종료됐습니다. 정확히 3시간이었죠. 주요 정유시설과 수출터미널이 연합군 통제하에 들어갔고 저하는 최소화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개장시가 국제유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68달러에서 71달러로 순식간에 뛰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30분 뒤 가격이 다시 69달러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실제 공급 영향을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패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정학적 뉴스는 두 단계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첫 단계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가격을 밀어올리죠. 두 번째 단계는 합리적 재평가입니다. 실제 공급량 변화를 냉정히 계산하는 단계죠. 그렇다면 실제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시나리오 A, 빠른 생산 정상화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죠. 이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6개월 내 하루 100만 배럴까지 회복됩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이 즉시 투자를 시작하고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 부담이 줄어들며 유가는 60달러대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석유 생산이 빠르게 회복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엑슨모빌과 BP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신속히 진입해 생산을 정상화시켰죠. 이라크 생산량은 2년 만에 전쟁 전 수준인 하루 250만 배럴을 회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인프라가 남아있다면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는 지연된 회복입니다.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죠. 이 경우 인프라 노후화와 기술 부족으로 생산 증가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려 하루 80만 배럴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가는 65to 75달러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리비아가 좋은 예시입니다. 2011년 내전 이후 생산 회복이 10년 넘게 지연됐죠. 정치적 불안정과 민병대 간 갈등으로 시설이 반복적으로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생산량은 여전히 전쟁 전 수준인 하루 160만 배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내부 정치 세력 간 충돌이 계속되면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는 장기 혼란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경우죠. 작전 이후 지속적인 저항과 사보타주로 생산이 오히려 더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는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유가는 80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이 실제 사례죠. 2000년대 후반 민병대의 반복적인 파이프라인 공격으로 생산량이 30% 감소했습니다. 쉘과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시나리오 중 어떤 게 실현될까요? 세 가지 변수가 결정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 석유 기업의 투자 속도입니다. 쉐브론이나 옥시덴털이 3개월 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면 시나리오 A로 갑니다. 반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관망한다면 시나리오 B나 C로 흐를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이 두 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준 채권국입니다. 만약 이들이 외교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로 맞대응하면 시장 불안이 증폭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오펙 플러스의 생산 정책입니다. 베네수엘라 공급이 늘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를 기억하세요. 오펙 플러스가 역대급 감산을 단행했죠. 그 결과 수요 회복기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실전 대응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자재 직접 노출을 점검하세요. 에너지 ETF나 원유 선물 보유 중이라면요. 단기 급등을 노린 포지션이라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할 타이밍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 이벤트 직후 급등은 72시간 이내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신흥시장 익스포저를 재조정하세요. 특히 남미 자산 비중이 높다면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같은 인접국 자산은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처럼 미국과 가까운 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죠. 셋째, 배체 에너지 섹터를 주목하세요. 의외의 수혜 섹터일 수 있습니다. 유가 불안정성이 커지면 태양광, 풍력 투자가 다시 주목받는 패턴이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기업이 30% 올랐죠. 넷째, 모니터링 포인트를 명확히 하세요. 매일 확인할 지표 3가지입니다. WTI와 브렌트 유 스프레드를 보세요. 격차가 벌어지면 물류 병목이 생긴 신호입니다. 믹스 지수도 확인하세요. 20을 넘으면 시장 전체가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를 주시하세요. 가격 급등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간 방출해 유가를 눌렀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해지 수단을 준비하세요. 포트폴리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요. 금이나 달러 인덱스 ETF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어 자산입니다. 지정화 리스크가 커지면 이 두 자산은 역사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죠.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인버스 신흥시장 ETF도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 도구입니다. 장기 보유하면 시간 손실이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자, 이제 큰 그림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베네수엘라 작전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형 재편의 신호탄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서반구에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리스크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죠. 중요한 건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잇는 눈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언제, 얼마나 시장에 돌아오느냐에 따라 향후 2~3년 에너지 시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릴 겁니다. 미국 석유 메이저, 서비스 기업, 재생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를 먼저 포착한 투자자들이 수혜를 입을 겁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신흥시장에 과다 노출된 포트폴리오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이벤트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경제 드라이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2026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현명한 투자 되세요.